이준석이 흔드는 여당 탑반, 대구 얘기하죠. 그 대구에 오늘 한 장관이 간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구 간다. 물론 법무부 일정으로 대구를 가는 거겠지만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이 공들이는 대구에 한동훈이 간다.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시찰. 최근에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 차원인 것 같은데 법무부 공식 일정인데 하필 대구. 국민의힘, 대구 이준석 신당 바람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 등 그리고 본인이 대구에 직접 방문하는 등 대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사자타를 쓴 모습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나는 대구에 열심히 한다. 이거 어필하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런데 뭐 대구 분들 마음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이게 일방적인 러브콜인지 뭐 어느 정도의 지지가 대구에서 있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간다. 대구를 간다. 박수현 선생님, 국민 소통 수석이셨잖아요. 예. 이 소통 수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소통 수석은 뭐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일단 그거고요. 우선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앞 주제에서 했던 그 막말 네네. 이런 것들 한 말씀 짧게 의견을 네. 말씀드리면, 예, 정치인은 늘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비유를 들어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징화해서 쉽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에 능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잘하려면 그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능통해야 그것을 딱 꿰뚫는 비유를 딱 갖다 댈 수 있거든요.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잘해야 언론에 딱 주목이 되고 주목을 받는 그런 유혹에 있어서 비유를 자꾸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정통하지 않은 비유를 갖다 하다 보면 저렇게 막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야 할 거 없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비유를 잘 들어서 하는 그런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준비를 좀 잘해서 비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부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목을 받아요. 예. 정치인으로서 보면 저 굉장히 부러운 일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봐주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구만 가도 아, 예, 그럼요. 근데 하여튼 한동훈 장관은 부러운데, 문제는 저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했다는 게 더 이채롭네요. 그러네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준석 신당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 어떻게 정부 장관의 그 통상적인 움직임을, 일반적인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여당 관계자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예. 이게 참 이례적이고 한 것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저분이 정치에 불려나올 운명과 숙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장관으로서 어떤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무게 있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치 초년병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게 되면 그 맡은 책임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왕에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다양한 경험,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뭐 이런 혼도 나보고 이러면서 어떤 지금 온실 하우스 속에 있는 그런 꽃처럼, 그런 속에서 말만 가지고 하는 저런 정치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찬바람도 맞아보고, 예. 얼어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 제목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을 좀 나는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당 소식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김 최고님, 그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합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대구 지역에서는 특정 정치인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한 곳이겠죠.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있고요. 예. 대구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뭔가 팬덤이 있는 지역처럼 묘사되는 건 저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네. 답변 끝. 네. 네.
한 장관은 대구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전국 어디서나 인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여론조사 나왔던 걸 보니까 기사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는 유력하게 또 나오는 결과들이 있고 네. 항상 그 뒤로 한동훈 장관이 뒤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 서울과 대구 두 군데 지역을 한동훈 장관을 꼽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군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저 여권발 관계자 얘기를 아까 얘기해서 박수현 선생님께서 참 약간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특이하다. 통상적인 언론인들이 이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대구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여기 의미를 잡기 위해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차단 효과를 쓰고 싶을 거예요. 네. 여권 관계자발 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이준석 신당 효과 이거 차단해야 되는데 한 장관이 그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으면 네. 거기에 있는 관계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하면 저런 방식의 코멘트들이 보통 익명으로 따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크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건 없다 생각하고 여전히 전국적인 지명도와 주목도를 확실히 한 장관이 가져가는구나라고 하는 건 분명한 팩트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장관들을 복권에 비유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계속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은 긁지 않은 복권, 원희룡 장관은 이미 다 긁어본 복권이다. 보수 대권 주자 풀 봤을 때 이런 인지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메시지는 이렇게 둘 다 띄워주는 메시지인데 묘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또 뭐 복권, 비유를 잘하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그렇죠. 긁지 않은 복권과 이미 다 긁어본 복권은 어떤 차이일까요? 긁은 복권은 꽝이고요. 예. 긁지 않은 복권은 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복권입니다. 다 꽝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만 예. 아직 안 긁었기 때문에 기대는 높죠. 어.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꽝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마도 마무리는 잘했네요. 마무리는 급하게 잘했어요. 그래도 뭐 긁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다. 그렇지만 에들러스 포함하면 저 정도밖에 없다. 국민의힘에는 이미 다 긁었거나 꽝이 됐거나 뭐 남아 있어봤자 한동훈 장관 정도 꽝이 안 된. 그렇게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부풀려 보이지만 실제로 싸늘한 반응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뭘까요? 복권에 비유하자면 뭐 혹은 뭐 다른 거에 비유하자면 김병욱 최고위원님. 이 전 대표의 말이 때로는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긁어본 복권에 대한 정치인의 비유를 갖게 되면 이 전 대표 본인만큼 정확한 긁어본 복권에 대한 비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긁은 복권. 30대 당대표가 만약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다면 네. 대한민국 정치를 다 뒤바꿔 놓을 거라는 기대감과 환상으로 이른바 복권에 기댄 심정으로 대한민국 언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준석 전 대표의 30대 당대표 출연에 환호했거든요. 이준석 효과가 뭐 이준석 대단했죠.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타났는데 예.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복권 같은 열망들이 있었는데 네. 이미 다 긁어본 복권처럼 돼버린 상황이 이 전 대표 스스로도 참 안타깝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박수영님. 잃어버린 복권 아닐까. 잃어버린 복권. 그래서 생각해서 예. 누가 이제 저 복권을 주셨는데 네. 이제 긁어봐서 저게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복권. 그럼요. 잃어버렸는데 국민의힘이 저 복권을 찾을까? 아니면 다른 국민들이 주울까? 예. 뭐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복권. 예. 근데 아무도 안 주우면 복권의 가치는 없죠. 그렇습니다. 야, 오늘 백봉 신사상이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비유를 좀 해야지 깡패 영화 이런 거랑 좀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박수영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장관의 이제 총선 술마설 내지는 이제 정치 대비설을 설명하면서 한 장관의 이제 배우자를 김건희 여사와 같은 스포트라이트 전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기자들은 언론은 그러한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한동훈 장관 부인을 보도를 해야 저기 가면 저를 찍겠어요? 한동훈 장관 부인을 찍지? 나는 저런 분들 옆에 안 가요.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이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옆에 있었어도 기자들이 나는 안 찍었을 것이다. 정답입니다. 한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두각이 되는 건데 일선에서는 한 장관이 저걸 의도적으로 뭐 기자들에게 흘렸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민주당 측에서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라며 배우자가 봉사활동에 간 거고 자연스럽게 기자들에게 포착이 된 거다.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혹은 한 장관 측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김 기자, 우리 와이프야 하면서 사진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이제 찍는 건데 사진을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배우자의 공개 행보, 최초의 공개 행보잖아요. 한 장관 부인의. 요 속에 한 장관의 총선에 대한 어떤 의지 내지 그런 포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거겠죠. 근데 뭐 찍어서 줬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별 문제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찍어주면 좀 이상하죠. 아니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흠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불법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입만 뻥끗하고 어디 나가기만 해도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거기다 민주당에서는 다 비판을 해요. 특히 강성 의원들이 비판을 하는데 저 사진 자체를 찍은 거 가지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본인 흠집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거짓이라는 게 나오면 또 가짜 뉴스 또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봉사활동도 보면 약간 진심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사진만 보면. 그러면 저걸 정치와 관련해서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워낙 많은 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것 같이 조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러 조작은 아니죠. 일부러 찍어서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구태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냥 공개 활동으로 보는 게 가장 낫죠. 과한 해석이나 추측도 필요가 없는 대목 같습니다. 심플한 팩트 같습니다.